미니드라마 출생의 비밀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 고즈넉한 농가에서 김영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난다. 올해 62,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손길로 하루를 시작한다. 마당에 나가 닭장을 살피고 텃밭의 배추와 물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에는 수십 년간 이어온 농부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남편 박종수는 65, 젊은 시절부터 함께 땀 흘려 일궈온 이 터전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지만 모두 서울과 부산으로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가끔 명절이나 휴가철에 찾아오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집을 떠들썩하게 만들 뿐 평소에는 두 노인만이 고요한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요즘 들어 큰 며느리 이선희가 자주 시골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시부모님을 챙기러 왔다고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어 보인다. 선희는 늘 집안의 이것저것을 살피며 품평하기를 좋아했고 특히 영자의 살림살이나 행동에 대해 은근히 참견을 일삼았다. 어느 날 저녁 선희는 저녁상을 받으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 농사일이 많이 힘드시죠? 나이도 있으시고.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알아챘다. 자신들이 이 집을 물려받을 때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종수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며 조용히 말했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성급하게 생각할 것 없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일상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가을 거지를 마친 어느 날 영자는 창고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래된 농기구들과 곡식을 담던 가마니 그리고 수십 년간 쌓여온 온갖 잡동사니들이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먼지를 털어가며 하나씩 정리하던 중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서류들과 사진 그리고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대부분이 종수 집안의 오래된 문서들인 듯 했는데 그 사이에서 영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출생증명서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 출생증명서에 적힌 부모의 이름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다. 손이 떨리며 다른 편지를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자야, 내가 내 친딸인 줄 믿어줘서 정말 고맙다. 사실 너는... 편지는 거기서 찢어져 있었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천갈래로 찢어진 상태였다. 편지의 필체는 시어머니의 것이었다.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말인가. 영자는 혼란에 빠진 채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인가.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영자의 손은 계속 떨렸다. 종수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제대로 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자신도 아직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는 가정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영자의 시누이 박말순이 오랜만에 친정집을 찾았다. 말순은 영자보다 2살 어리지만 항상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인 양 행동해왔다. 결혼해서 도시로 나간 지 30년이 넘었지만 고향집에 오면 여전히 까탈스러운 성격은 그대로였다. 형수, 집안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지. 마당에 잡초가 이렇게 많아도 되나? 말수는 도착하자마자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영자는 참고 넘어갔지만 말순의 잔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요즘 농사일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날 저녁 말수는 예전 물건들을 구경한다며 창고에 들어갔다. 영자가 급하게 말렸지만 말수는 이미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자가 숨겨두려 했던 편지와 서류들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편지를 읽어보던 그녀의 표정은 점점 험악해졌다. 아,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말순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영자는 당황하며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말순은 이미 모든 것을 읽어버린 상태였다. 형수,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돼. 어머니가 왜 그렇게 형수한테만 특별히 잘해주셨는지 말이야. 죄책감 때문이었구나. 무슨 소리야, 말순아. 그건... 영자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순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말순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형수, 솔직히 말해봐. 내가 과연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나? 그 말은 영자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수십 년간 이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온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말순의 등장 이후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며느리 선희는 교묘하게 신우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영자를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밥이 좀 되었네요. 어머님, 이 반찬은 짜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작은 일들도 이제는 일일이 지적거리가 되었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손주들 앞에서까지 영자를 무시하는 태도였다. 할머니가 요리를 못하시나 봐.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10살 손자가 내뱉은 이 말에 영자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다. 종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자신의 여동생과 며느리를 나무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가 받는 모든 상처를 막아줄 수도 없었다. 영자는 점점 더 집안에서 고립되어 갔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홀로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가을밤 하늘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자신이 과연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설령 간다 하더라도 이 나이에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때 선희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서울로 올라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영자는 그 속의 숨은 뜻을 알 수 있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꾹 참고 말했다. 아직은 괜찮다. 이 집이 내가 있을 곳이야. 영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종수에게는 친구 집에 간다고 둘러대고 버스를 타고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근처를 찾아갔다. 먼저 찾아간 곳은 오래된 보육원이었다. 지금은 다른 시설로 바뀌었지만 관리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옛 기록을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1960년대 초반 기록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그 기록에 따르면 영자는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 생후 6개월 만에 입양되었다고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근처의 오래된 교회였다. 당시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사모님이 아직 살아계셨다. 90이 넘은 사모님은 영자를 보자마자 알아보았다. 아, 영자구나. 그때 그 아이가. 사모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영자의 친어머니는 박종수의 친누나였다. 당시 미혼모가 된 누나를 집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아이만 몰래 데려다가 키우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자가 자라서 종수와 결혼하게 된 것도 어머니의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종수 씨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아내가 된 거예요. 참 기구한 인연이지. 사모님의 말에 영자는 머리가 하얘졌다. 자신이 남편의 조카였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인생이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나?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셨던 이유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담긴 사랑이었구나 싶었다. 집에 돌아온 영자는 종수를 불러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종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고 있었어. 종수의 말에 영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종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걸로 충분해. 종수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누나를 도울 방법을 찾으시다가 너를 우리 집 아이로 키우기로 하신 거야. 그리고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한 것도 너를 평생 보호하고 사랑해주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럼 나와 결혼한 것도 동정 때문이었나?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처음에는 어머니의 부탁이었지만 너와 함께 살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 지난 30년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그제야 영자는 종수가 왜 그렇게 자신을 아껴주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남편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영자가 물었다. 종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말하면 너만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흔들릴까 봐서. 비겁했지, 미안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해결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말수는 이 비밀을 더 이상 숨겨둘 생각이 없었다. 온 가족이 모인 어느 일요일, 그녀는 마침내 폭탄 선언을 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 게 있어요.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다. 선희와 아이들 그리고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말순의 말을 기다렸다. 사실 형수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큰 누나애. 말순아. 종수가 급하게 제지했지만 말순은 멈추지 않았다. 저 여자는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여자예요. 속여서 들어온 거라고요. 순간 식탁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고 선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때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해, 말순아. 영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맞아,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나는 이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내가 누구인지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줬으면 좋겠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이 집에 온 것이 잘못이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이 가족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야. 선희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영자가 받았을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도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온 집안이 조용했다. 영자는 마루에 나와 앉아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종수가 다가와 영자의 손을 잡았다. 어디 갈 생각이야? 종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영자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종수는 영자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다. 넌 내 아내이자 내 가족이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게 진짜 가족이지. 그걸 이제 와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때 뒤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손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영자에게 안겼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영자의 마음이 녹았다. 선희도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함부로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선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말순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형수,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형수가 이 집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면서도 질투가 났어. 용서해줘. 영자는 가방에서 손을 떼고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30년간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비록 출생의 비밀이 있었지만 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진짜였다. 고마워, 모두들. 영자가 말했다. 나도 이 집이, 이 가족이 좋아.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자. 달빛 아래서 온 가족이 서로 안아주었다. 긴 세월 묻혀있던 비밀이 가족을 잠시 갈라놓았지만 결국 서로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진짜 가족이란 피보다도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모두가 깨달은 밤이었다.